부동산은 상하 등락폭은 있어도 지금까지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야. 20년 뒤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상징성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되게 재미있는 댓글이 달려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압구정 구평 20년 뒤에 평당 시세 2.5억이 가능할까요? 2억 5천 말하는 거지? 평당? 네, 맞습니다. 압구정 현대 20년 뒤에 2억 5천? 내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 금액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댓글에 달린 질문을 보면은 내 방송을 보고, 내 유튜브를 보고 상승을 한다라는 이게 방송을 찍었는데 그 댓글에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하는 압구정 평당 20년 뒤에 2억 5천이 인구도 줄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댓글을 다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정말 이렇게 공급 부족에다가 서울의 도시화 국가가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2억 5천이 정말 찍을라나? 이렇게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약간 의심하는 그런 뉘앙스로 좀 느껴졌는데, 2억 5천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등락폭은 있을 거야. 하지만 20년 뒤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상징성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가격은. 그래서 평당 2억 5천이 될지 아니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 뉴스 등에서 다른 지역의 상승률이 좀 미비해도 이제 강남, 특히 반포, 서초, 압구정 같은 구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압구정은 말 그대로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살려면 주택도 없어야 되고 온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많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거래가 나올 때마다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지. 그 이유는 상징성 때문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이제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태북권과 태남권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태북권은 이 압구정이나 신사동 이런 데야. 태남권은 말했듯이 그 개포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이제 도곡동 이런 지역들이란 말이야. 신규 부촌이 태남이고, 그러니까 뼛속까지 부촌은 이제 태북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태북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병풍을 친 아파트가 10,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게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니까 10,000세대가 훨씬 넘어가겠지. 서울시에서 이만큼 공급할 수 있는 대단지도 없을 뿐더러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런 상징성은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지. 특히 지금은 대장을 반포에 잠깐 뺏겼어. 왜냐면은 재건축이 되고 이제 평당 단가는 지금 반포가 약간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압구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왕의 귀환이다. 최고의 자리를 뺏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압구정 아파트들도 이제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 얘기가 처음 나왔어. 강남권에서는 음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가 이제 대단지 재건축 대어로, 이제 건설회사들도 군침을 흘리는 대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워낙 이제 부촌이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 동력을 많이 상실했었어. 박원순 시장 때 재건축을 규제를 많이 했었어. 특히 박원순 전 시장 때 임기 내내 이제 서울시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전히 규제를 했다라고 보면 돼.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뉴타운을 전부 다 매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해지를 하고 도심재생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붙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벽화 그리고 이런 걸로 길을 좀 예쁘게 가꾸고 해가지고 도심재생 사업으로 했단 말이야. 참 댓글 보니까 왜 재개발 얘기하면서 박원순 시장 얘기 안 하냐는 댓글도 있더라고.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재건축도 어떻게 했냐면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에서
유도정비구역과 전략정비구역을 10군데를 구역 지정을 했었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을 대면서 한강변 개발을 최고 50층 가능했던 개발을 35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재건축,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35층을 왜 해? 해가지고 동력을 완전 잃었었어. 근데 지금은 다시 이거를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특화 설계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있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총 6개 구역으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어. 빠른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이제 설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나왔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한국 홍대 교수님이지 지금 책임자로 설계를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은 그러니까 동력을 받으면은 주변의 재건축들도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물론 부작용은 있어. 어떤 부작용이냐면 강남 압구정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면, 압구정 현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두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할 거야.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외에 조경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분양가가 못 맞춰지겠지, 공사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사실 압구정 현대가 재건축이 본격화가 된다면 다른 재건축도 당연히 대단지에 있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상계주공이라든가 이제 아파트 대단지에 대해서는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강남 아파트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가격 올랐다, 막 2억이 올랐다더라, 솔직히 되게 먼 세상 이야기로 들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혹시 이제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시내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들은 굉장히 많지. 근데 이제 뭐 어디를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다음에 컨텐츠로 좀 제작을 할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2억 5천 과연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강남의 아파트는 사실 넘사벽이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야. 아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5천이야 9평이. 그러면 10억 5천 평균이라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가 30억 40억 50억짜리 60억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억 6억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강남의 아파트만을 보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을 찾고 투자를 해서 거기 입주를 한 다음에, 아니면 투자를 한 다음에 조금 더 널뛰기, 뜀뛰기 식의 이런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강남만 보고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정말로 지역적인 것, 상품적인 것, 그 다음에 개별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냥 사람들 스트레스도 크고 고민도 많아가지고 이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질문한지 이제 질문자만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내가 처음에 이 질문을 봤을 때 그 생각이 났어. 내가 2016년, 17년도에 한참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내가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데는 한강변 기준으로 평당 1억이 갈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평당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갔었거든. 그랬더니 거기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은 1억이 어렵겠지만 이게 희소 가치가 있고, 물건의 희소 가치에 따라서 지역적인 차별화에 따라서 분명히 1억은 10년 내에 갈 것이다 라고 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년이 뭐야, 2020년 2021년에 벌써 평당 1억을 찍었고,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효과 때문에라도 어찌됐거나 1억이 찍었고, 지금은 벌써 뭐 9평이 60억이다 60억을 넘었네 해가지고 평당 2억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민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민들 이렇게 자괴감 들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거를 찍는 거 아니야. 뭐냐면은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야. 근데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하고 배워서 현실적으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해야지 맨날 이런 유튜브를 보고 나서 아 저거는 가격을 올리네 부정적이네 이런 말들로 본인을 위로하고 본인의 안주하고 이러면은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 물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그래도 배우고 노력하면은 기회는 충분히 있거든. 부동산은 상하 등락폭은 있어도 지금까지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어. 그때 올라갔는데 많이 떨어진 지역. 근데 내가 여기서 잠깐 웃긴 얘기 하나 해주면 옛날 지금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때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 그리고 임기 때 부동산 억제 정책도 제일 많이 나왔어. 이때 부동산 욕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왜 욕했을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서 욕한 게 아니야.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다 욕을 했어. 왜 그랬을까? 기회를 날려서? 그 좋은 기회를 본인이 못 잡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다고 탓하는 거야. 남들은 다 돈 벌었는데 물론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그 타이밍은 신이 아닌 이상은 정확히 못 맞추지. 하지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고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게 바로 공부고 그리고 인정에서부터 시작해. 남들이 돈 벌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런 인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내 자신도 어느 정도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